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각 가까이 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하나로 하나로 모인다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빨리 탄핵이 정리되고 나라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한 사람의 힘을 보태고 싶었어요. 모두가 이야기하는 힘. 과연 집회에 그 정도 영향력이 있을까요? 국민의 여론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서 고려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결정을 내릴 당시와 또 그 전에 탄핵과 관련한 국민들의 일관된 여론이 어땠느냐를 보고 신임을 배신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은 법에 근거하겠지만 여론도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런 영향을 받은 적도 있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할 때까지 80% 이상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현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명시했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 찬반 집회에 국회의원들까지 나서면서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종착지인 선고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기본 절차적인 게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다 망쳤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가야죠. 계엄 그 시간만 생각을 하면 지금도 떨리는 가슴이 진정이 안 돼요. 네, 우리 그런 날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점점 더 과열되는 분위기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의 감정이 계속해서 한동안 지속이 될 것이고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판결 후에도 갈라진 여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남은 건 결과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요일 생방송 오늘 아침 3.1절 대규모 집회 현장 살펴봤습니다. 이 여론이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참 정치 갈등이 심각해 보입니다. 네,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로 총 11차례 탄핵 심판 변론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선고 날짜에 쏠리고 있어요. 백성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언제 선고가 될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날짜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이전 선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봤더니요. 2월 27일에 마지막 최종 변론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11일인 10일에 탄핵 심판 선고일이었는데 이 당시에 헌재에서는 최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철통 보안 속에서 이틀 전에야 선고일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마지막 최종 변론이 2월 25일에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이죠. 바로 4일이 7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선고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가 있었던 요일을 살펴봤더니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주 7일에 선고가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선고일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도 변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판 앞두고 마지막 변수라고 한다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의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그러니까 8인 체제가 유지가 된다면 선고 시점에는 영향이 없겠죠. 하지만 9인 체제가 된다면 아무래도 평의에 참여하면서 그간의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선고 지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